사람과 오래 지낼수록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고 남보다 가족의 태도에 더 깊이 상처받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도 따라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건가?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마음은 더 조용히 지쳐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말수를 줄이게 되는 순간, 오랜 지인과 통화하면서 괜히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순간, 친하다는 이유로 건네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 순간들입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가 꼭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서로의 태도를 점검하지 않게 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친함이 배려를 대신해버린 순간 관계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여전히 가족이고 오랜 인연입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무심해지는지, 어떤 태도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밀함과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말의 내용보다 태도의 순간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인연이 깊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며 그 조심함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태도가 쌓인 결과일 수 있다는 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자는 것도 가족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까울수록 더 신중해야 할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덜 소모되는 길을 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먼저 살펴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주제에 맞는 정약용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태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상처로 이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할 태도 첫 번째, 일을 내가 더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요즘 건강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가족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걷기 같은 건 진짜 소용없어. 수영 같은 운동을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걷기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 순간 이야기를 꺼낸 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운동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는 조용히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남았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그렇게 틀렸나? 왜 내 선택은 늘 부족한 것처럼 들리는 걸까? 이런 장면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선택했을 때 그건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식으로 바로 판단을 내리는 태도 말입니다. 2018년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우위에 두는 대화 패턴이 반복될 경우 대화 상대의 자존감이 평균 32%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대화를 나눈 사람의 78%가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대화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명분 아래 상대의 경험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를 생각해서 라는 말 뒤에는 실제로 내 방식이 더 낫다는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내 삶을 먼저 내세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경험을 듣는 자리에서는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내가 더 안다는 태도는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조용히 듣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조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일단 이 방법을 조금 더 해보려고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상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항상 옳은 조언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만 있다면 그것으로 관계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할 태도 두 번째, 서운함을 쌓아두고 한 번에 터뜨리는 태도. 어느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을 돌보는 일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말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더라. 내가 손주들 밥 먹이고 학교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한 줄 아나.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까 참 서운하더라.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이야기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이셨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시지 왜 이제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서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알아? 가족이면 눈치로 알아야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고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부부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어느 순간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태도 말입니다. 2016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감정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않고 누적시킬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감정의 강도가 평균 2.8배 증폭된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이 터져 나올 때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실제 사건의 심각도와 무관하게 매우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4%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터진 감정 때문에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그 순간에 표현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참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 보면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작은 일도 큰 상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묻어두게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굳어있고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때 일을 다시 꺼냅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서운함이나 불편함은 그 순간에 조용히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쌓아두는 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서운함을 쌓아두는 태도는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내가 서운해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나는 혼자 감정을 키우다가 결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을 솔직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나누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은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그 순간에 담담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터져나온 감정에 방어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번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서운함은 쌓이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조용히 나눌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할 태도 세 번째, 상대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는 태도. 한 60대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기면서 유튜브를 보며 이것저것 따라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손재주가 없잖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그날 이후로는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말이 당신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일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상대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거나 변화를 시도할 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며 과거의 모습으로 규정해버리는 태도 말입니다.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장기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고정된 이미지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의 경우 자기 효능감이 평균 41%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의 89%가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말이 아니라 반복된 규정이 사람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상대의 과거 모습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려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아라는 확신 속에서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응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넌 안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고정된 시선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변화를 먼저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과거에 가두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멈춰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상대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상대의 현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넌 원래 그래 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라는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과거의 이미지에 갇히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상대가 나를 과거의 모습으로 규정하더라도 내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조용히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10년 전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변화를 먼저 알아봐 주는 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할 태도 네 번째, 감사함보다 당연함이 먼저 나오는 태도. 한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딸이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냉장고 정리도 해줬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머니도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이것도 해줬는데 오늘은 왜 안 했어? 다른 집 딸들은 이것도 하던데. 딸은 처음에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줘도 고맙다는 말보다 부족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딸의 발걸음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해 하셨지만 왜 딸이 오지 않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2017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7% 감소했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92%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면 행동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했던 행동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고 대신 기대가 생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할 순간에 이것만 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당연한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움직였다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지킨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함이 먼저 나오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지워버립니다. 해줘도 당연하고 안 해주면 서운하다는 태도는 결국 상대를 도구처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는 겁니다. 상대가 해준 일이 아무리 작아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계속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에서는 내 마음도 점점 당연하게 소모됩니다. 감사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을 잊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할 태도 다섯 번째, 내 기준을 상대에게 그대로 들이대는 태도. 명절 준비를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물을 무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참기름은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이만큼만 넣어. 그게 제 맛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며느리가 전을 부치는데 또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부쳐야지. 왜 그렇게 서두르니? 우리 집 방식은 이게 아닌데. 며느리는 점점 손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집은 원래, 우리 집 방식은 이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내가 부엌에 안 들어가도 될까? 2020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가족관계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할 경우 상대방의 자율성 감각이 평균 56% 감소했다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81%가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기준을 강요받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온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보면 틀렸다고 느끼고 고쳐주려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방식이 맞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방식대로 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내 기준을 상대에게 들이대는 태도는 상대의 자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고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방식이 꼭 정답일까? 저 사람의 방식도 충분히 괜찮은 건 아닐까?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나에게 자꾸 기준을 들이댄다면 조용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이 방법이 편해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굳이 설득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방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 자리는 충분히 지켜집니다. 기준은 각자의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태도 첫 번째, 관계를 의무로 붙잡으려는 태도. 한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직장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자식이면 부모 얼굴은 자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들은 미안한 마음에 다음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 된 도리가 그게 뭐냐? 부모 속 썩이는 게 자식 할 일이냐? 아들은 점점 전화를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보다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먼저 들었고 그 의무감은 오히려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가족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의무감을 강조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 접촉 빈도가 평균 63% 감소했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의무로 만나게 된 관계는 만족도가 74% 낮아졌으며 관계의 지속 의향도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의무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내세워서라도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의무를 강요하게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을 채워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의무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진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계는 자발성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무로 붙잡으려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상대는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의무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형식만 남고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무를 내려놓고 상대가
스스로 오고 싶은 관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 상대가 오고 싶을 때 편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나에게 의무를 강요한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의무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마음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태도 두 번째, 사람을 바꾸려는 태도. 한 부부의 30년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었고 남편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왜 그렇게 대충 하니?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남편들은 다 하던데. 왜 당신만 안 하는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실망했고 남편은 지쳤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2019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관계심리 연구팀이 장기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한 커플의 경우 관계 만족도가 평균 6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꾸려는 시도를 받은 사람의 91%가 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태도는 결국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변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기준에 맞춰줘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바꾸려는 태도를 가장 위험한 태도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각자의 본성이 있으며 그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의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바뀌어야 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관계 안에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입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려는 걸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나를 바꾸려 한다면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바뀌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 이해받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태도 세 번째, 상처를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자로 고정하는 태도. 한 6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시댁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혼자 버텨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은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몰라.
내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버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해줬어. 처음에는 자식들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시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트라우마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하는 사람의 경우 현재 삶의 만족도가 평균 59% 낮았다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관계 피로도가 73%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희생자 정체성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과거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처를 놓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며 이해받으려 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내며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상처를 다루는 태도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상처에 갇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희생자로 머무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자로 고정하는 태도는 자신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과거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과 과거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나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움이 무례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 가까울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태도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상대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태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고 바꾸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연하게 여긴 건 없는지, 함부로 판단한 건 없는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인정해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